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부평 신축 빌라 베스트 3 사람들에게 왜 인기가 많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부평동 신축빌라 베스트 3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영상이 너무 좀 길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스트 현장은요, 부평역 남부역에 위치한 휴안이라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부평역 남부역이고요. 여기서 쭉 가는 이 도로가 경인국도입니다. 그러면 부평역 남부역은요, 1번 출구가 있고 2번 출구가 있는데요, 1번 출구에서 나오셔도 되고 2번 출구도 나와도 되는데 거리를 걷기에는 1번 출구가 더 편리합니다. 동선상은 2번 출구가 좀 가까운데요. 그래서 1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내려오시면 사거리가 있는데 부평역 남부 사거리 건너셔가지고요, 이쪽으로 화면에서 보시면 좌측으로 걸어가시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요, 부평역 만약에 여기 동선상 이쪽으로 해서 걷는다고 봤을 때는 한 200, 직선 거리상 한 250m고요. 이쪽에 보시면 남초등학교도 한 250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동수역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지하철 동수역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동수역 같은 경우에는 한 450m 정도 거리고요. 한 7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경인국도와 인천 지하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국철 1호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고요. 여기 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중학교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부평역 남부역인데 이 집의 좀 특징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역하고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사실은 좀 동네가 시끄럽지 않고 좀 조용하다. 그리고 초등학교하고도 거리가 가깝다라는 장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해당하는 매물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휴안입니다. 휴안을 보시면요, 전용 면적이 74.47로 면적을 평으로 환산을 하면 22.5평이 있고요. 실평수가 한 25에서 6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집을 금액은요, 2억 1,900만 원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평에서 일반적으로 한 평당, 실평수 한 평당 900만 원 정도의 시세 금액을 환산을 해서 보면 일반 평균적인 시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또 역세권하고 가깝다고 보니까 일반적인 평균적인 시세가 역세권에 있다? 그러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들어간 현관 입구부터 좀 보시는 모습이고요. 바닥은 어차피 거실 바닥은 뭐 거실 현관 바닥은 폴리스타일 돼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거실을 보는데 거실 바닥은 폴리스타일 돼 있고 집 자체가 깔끔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뭐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정도 형태 정도 느낌을 보시면 되고, 자, 거실 들어가서 이따가 동영상으로 보시겠지만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들어가서 정면으로는 지금 보시는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좌측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설명 한번 들으시고 영상으로도 한번 보실 거니까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실의 모습의 반대편의 모습을 한번 보시는데요. 집을 보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소품들이라든지 반짝이가 있는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고 너무 현혹되지 않고, 내가 여기다가 거실이라고 했을 때는 소파를 어디다 놔두고 TV를 어디다 놔둘지 그런 거를 배치나 구조 위주로 지금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여기 기본적으로 요새는 빌트인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형태입니다. 거실에만 빌트인 에어컨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거실하고 안방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거실에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에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라인별로 좀 다르지만 지금에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2개가 있는데요. 안방에 이렇게 자그마한 발코니가 하나 있고 작은 방에도 자그마한 발코니가 있어서 발코니가 2개라는 점은 장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방에는요, 마루로 형성되어 있어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폴리신 타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중간방인데 방들이 이 집의 좀 단점은 방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좀 작은 방인데요. 들어가서 현관에서 들어가서 화장실 지나자마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서 발코니가 작은 방에 발코니 하나, 안방에도 발코니 하나가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작은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그 장으로 붙박이장까지 좀 설치가 돼 있어서 이런 거는 구조를 활용할 때 되게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상으로 이 집에 대한 영상으로 한번 사진의 설명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현관이고요. 바로 보이시는 게 거실입니다. 거실 옆에 주방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화장실, 다시 한번 거실, 주방 빨빨 좀 돌아가죠. 그리고 화장실 옆에 보면 작은 방.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통 한 8자 정도 보시면 돼요. 2400, 2m 40 정도. 그리고 작은 방에 장이 있고요. 여기 이제 발코니, 작은 방에 발코니 하나가 있다는 점이 이제 좀 특징이 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살짝 좀 지나가 말았는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방 테이블이 하나가 있어요. D자로 되어 있어서 테이블이 있는데 그게 시트지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목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변형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또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 바닥에 뜨거운 거 대실 때는 판이라든지 판때기라든지 이런 거 깔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있다가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는 게 여기 중간방이고요. 작죠?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장면이 안방입니다. 안방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안방에 여기 발코니가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어서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타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느낌은 그냥 무난하다. 부평에서 보시는 형태의 집들처럼 무난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집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최대한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장점은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초등학교가 가깝다는 점, 그런 점이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주위 환경이 더블 역세권이면서 좀 조용하다는 거, 그리고 역세권이면서도 시세 정도의 부평 나온 시세 정도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단점은 방들이 좀 작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베스트 3 현장 두 번째입니다. 휴 갤러리라는 현장인데요. 여기는 동수역하고 가까이 있는데요. 위치부터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부평 동수역입니다. 부평역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경인국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동수역하고 겹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수역에서 이쪽에 보면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3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 한 250m 정도의 거리에 해당하는 휴 갤러리 현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요 희망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희망공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체조할 수 있는 거 있죠? 여기 바로는 아니고 여기 돌아가서 가는데 좀 불편하긴 한데 굳이 이용하신다면 할 수 있고요. 정말 좋은 건요, 여기는 좀 멀긴 해요. 실제로 이 집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한 20분 정도 걸으셔야 되는데요. 부평공원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한 바퀴 전체적으로 뛰어 다니면 10분 정도, 크게 한번 10분 좀 넘게 뛰어다닐 수가 있고요. 10분도 더 걸리네요. 저는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서서히 뛰었을 때. 그리고 공원 자체가 워낙 좀 잘 돼 있어서 이쪽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 그렇지만 걸어가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 해서.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요. 한 650m 정도이기 때문에 애들 걸으면 한 10분 좀 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래도 도보로 가능한 거리가 좀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동수역을 이용 가능한 집입니다. 그리고 부평역까지 이용 가능하려면 동수역에서 1호선 타고 2차전에서 1호선 부평역에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의 먼저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집은요 실평수가 큰데요 금액이 가장 저렴한 집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집을 추천이 아니라 베스트 현장으로 넣어드린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냐면요,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럼 휴 갤러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 부평역 현장을 다 돌아보면서 이 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유가 하나는 금액이 가장 좀 시세가, 부평동 시세가 평당 실평수 평당 900만 원 거에 비해서 이 집은 한 매매가로
따졌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그게 가장 좀 마음에 들었고 평수도 한 실평수 25평 되게 컸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공원이 인접해 있긴 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공원이지만 그래도 산의 어떤 느낌이 좀 나와서 푸르른한 느낌이 나와서 그래서 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전용 면적은요 74.63이고요 22.5평입니다. 금액은 가장 좀 저렴했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한 2천만 원 정도 가격이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1억 7,900만 원부터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2억대 초반까지 가격대가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물건, 크면서 저렴한 물건 찾는다면 이 집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요새는 그 바닥 그 현관인데요. 현관에 좀 타일을 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 똑같이 그 폴리스타일을 써가지고 현장이 이렇게 거실이 나오는 점인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 나온 느낌보다 거실이 좀 더 크다라는 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평에서 집을 구하신다고 보면 이 한 층에요 뭐 4개가 있는 경우 있고 보통 6개, 많게는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건 12개도 되어 있는데 한 층에 6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보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뒤편에 그 단층짜리 단독주택이 지금 보이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서 어느 방향 그리고 어느 층에 따라서 보이는 뷰라든지 채광 상태가 다르니까 고르실 때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채광도 좋고 향도 좋고 조망권도 좋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같은 층의 최저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요. 올라갈수록 향이나 층이 좋고 크게 넓다고 하면 가격이 분명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의 모습입니다. 자, 이쪽 방면 거실의 모습 보시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새는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도 좀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방의 모습이고요. 안방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 모습이고 혹시나 또 현장에 가셔가지고 투어하시면 안방에 발코니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인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방에 이제 화장대를 조그맣게 놓을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안방 화장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방이고, 네, 그리고 작은 방이고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여태까지 사진을 보면서 말씀 좀 드렸고, 이제는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구조인지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빨리 지나가니까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가자마자 이제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들어가서 우측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바로 정면에는 거실이 있고 이 화장실 바로 이쪽에는 작은 방이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작은 방인데 아까 집보다 좀 크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발코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발코니가 2개가 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라인별로 좀 다르니까 나머지는 실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부평동 집을 보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은 그 디귿자 주방까지는 되게 괜찮아서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식탁이 너무 목재로 되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여기도 똑같이 시트지로 되어 있고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똑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트지 썼을 때는 관리할 때,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 좀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냉장고 자리와 여기 보시면 김치 냉장고 자리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화면이 정말 끊겨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는 또 이제 작은 방이고요. 이쪽에 또 발코니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베스트 현장의 첫 번째 설명드린 거나 두 번째 설명드린 거는 보시다시피 느낌이 비슷비슷한데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부평동 전체적으로 나온 집들의 인테리어가 지금 나온 형태 정도의 레벨 정도 수준으로 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나 뭐 벽지라든지 아니면 뭐 몰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포인트 쓰는 컬러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이트 톤의 포인트 컬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집이 좀 달라진다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갤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동수역을 이용 가능한 위치 한 250m 정도, 그래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던 점이고요. 부평 남초등학교까지는 한 650m로 한 7분 정도의 거리고요. 아이들 걸음으로는 한 10분 정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평수가 전용 면적이 22.5평이고 실평수가 25평이면서 가격은 부평에서 가장 저렴한 1억 7,900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 집의 좀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집은 거꾸로 단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동수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도로가 그 진입로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로 지나가면서 작아서 차로 지나가면서 좀 불편함을 좀 느꼈었어요. 왜냐면 길거리에 또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이 좀 있어서 그 진입로가 좀 나쁘다는 점이 이 집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현장의 베스트 현장에 대해서 제가 부평 신축 빌라 베스트 3 세 번째 현장은요, 태강시티라는 현장입니다. 위치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강시티는 여기가 부평 시장역이고요. 여기는 부평 구청역입니다. 그래서 부평 구청역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7호선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부평 구청역과 부평 시장역인데 부평 시장역 쪽에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요. 부평 시장역에서 한 250m 정도. 그리고 여기서 부평 구청역까지는 800m. 부평 구청역까지 걸어가신다 보면요, 한 12분 정도 걸리고요. 부평 시장역에서는 한 4분 정도 걸어가는 걸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위치상으로 보면 그 대도로변에 있어서 어떤 걸어 다닐 때에 그 아내분이라든지 자제분들이 밤에 걸어 다닐 때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대도로이기 때문에 이 대도로를 바라보는 측면에 라인이 있어요. 여기는 라인 자체가 한 층에 12개의 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2개로 형성되어 있는데 대도로변을 바라보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소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차량 소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꼭 닫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창문을 닫아 놓더라도 일부는 소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집의 단점이 되겠네요. 하지만 대도로변이 아니라 이 반대편이라든지 아니면 뒤편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구하시면 좋은 위치에 소음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초등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자녀를 둔 분이라면 되게 좋은 위치에 집이 되지 않을까 보고요. 이쪽 지역은 주거지역인데 부평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모텔이라든지 술집이 많이 있는 집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반경 바로 한 20-30m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 집은 반경 바로 옆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아내가 돌아다니는 집 반경 바로 안에는 모텔이라든지 술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집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전용 면적하고 분양 가격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전용 면적은요 71.39, 평으로 환산을 하면 21.6평입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은 2억 1,900이고요. 부평의 평균 한 평의 시세가, 실평수 한 평의 시세가 900만 원 좀 감안하면 평균적인 시세 안에 들어가 있다. 역세권이면서 시세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점이 이 집의 장점으로 사람들이 많은 발길을 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발코니가 하나입니다. 이 집은 발코니가 하나로 형성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층에 12개의 집이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하나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2개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이고요. 자, 거실인데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제가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부평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새 인테리어 트렌드가 화이트 톤에 포인트를 주는 컬러로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고 나이대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30대 초반을 겨냥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집은 특징이 인테리어가 약간 좀 올드합니다. 여기 보시면 등이 있고요. 옆에 보면 주황색의 조명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약간 올드한 느낌이고 여기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벽면에 아트월이라는 이 느낌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좀 해놨네요. 아트월에 대한 느낌으로 보시면 약간 올드한 느낌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방들이 다른 집보다 좀 큰데요. 건축주가 저는 이렇게 지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보통은 2, 3인 가족 기준으로 밝고 젊게 만들면서 거실을 좀 크게 하고 방을 좀 작게 하는 구조가 2, 3인 가족 타켓으로 한다고 보면 이 집은 한 4인 정도 가족으로 봤을 때 방들을 좀 크게 하고요. 그 4인 가족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가족들의 구성을 땄기 때문에 방들을 크게 하고 인테리어를 조금은 나이대를 좀 높여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안방의 모습이고요. 안방 화장실 쭉 한번 보고 이게 뭐 두 번째 방인데 다른 집보다 한자 30cm 정도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이 집에 대한 구조를 영상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들어와서 좌측이 바로 들어와서는 여러분 이렇게 들어와서는 우측이겠네요. 우측이 바로 냉장고 자리가 두 개가 형성되어 있고 주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쭉 나와서 이쪽이 거실입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라인별로 구성이 좀 다르니까 그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주방이 바로 있는 형태는 선호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태강시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강시티는요, 부평에서 가장 어떤 좋은 위치에 대도로에 형성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인접되어 있고 부평시장역을 4분, 부평구청역을 12분의 거리에 있으면서 시세는 평균적인 역세권이면서 평균적인 시세를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 집의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집의 단점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대도로변에 위치해서 있는 분들에게는 소음이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선호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테리어 부분도 약간 좀 올드한 부분 또 하나는 이건 호불호가 갈리는데 방이 좀 크게 좀 나왔다 라는 점은 어떤 분들한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금연적으로 거실을 크게 원하시는 분한테는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태강시티를 정리해드린 제가 내용입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신축 빌라 베스트 3는 어떻게 보셨나요? 시청자님의 얻은 경험과 발견한 내용을 공유하면 저도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갑니다. 친절오빠 이치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